오늘은 베스트셀러인 지리의 힘에 대해 요약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주요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적인 움직임, 즉 지정학을 서술한 책입니다.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인도 등 많은 나라가 설명되어 있지만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이 4개의 나라에 대해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먼저 중원이라고 불리는 북중국 평원이 예로부터 중국에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황하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죠. 북쪽에는 몽골과의 국경선인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2770km의 긴 방어벽이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척박한 땅이어서 보급로로선 최악입니다. 동쪽엔 극동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인구가 희박한 거대한 황무지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나옵니다. 이 국경엔 정글이 많아서 군대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글을 따라서 서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히말라야 산맥이 나옵니다. 이 천연의 만리장성은 중국과 인도를 가로지르고 있죠. 인도와 중국 모두 이 산 때문에 서로를 침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티베트가 나옵니다. 티베트는 간절히 독립을 원하는 나라지만 중국은 이를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티베트를 점령하면 중국으로 침입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얻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물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강줄기가 황허, 양쯔, 메콩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티베트를 중국의 급수탑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신장 지구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고대의 실크로드였습니다. 중동과의 연결을 담당했죠. 무려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을 빼앗긴다면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을 수 있어요. 몹시 중요한 완충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엔 다량의 원유와 핵무기 실험장도 존재하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4개의 방향을 보호받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은 방장 사기맵이라고도 불리는 좋은 지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고요. 이 산맥을 따라 동부 연안의 평원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해가 가능한 강들 덕분에 수원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한 평원지대죠. 서쪽으로 좀 더 가면 미국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 강의 이름이 미시시피 강이죠. 넓고 유속이 느려 수송로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은 멕시코만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다로 그리고 세계로 이어집니다. 서쪽으로 더 이동하면 대평원이 존재합니다. 이 대평원이 끝나면 로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존재하죠. 두 개의 산맥이 가운데 평원과 강줄기를 보호하는 형국입니다. 북쪽엔 오데오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암석지구인 캐나다 순상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침범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인 조건 자체가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유럽.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해상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스페인과 프랑스는 피레네 산맥으로 국경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산맥 때문에 스페인은 마치 섬나라처럼 활동해야 하죠. 스페인 함대가 유명했던 것도 이 산맥으로 인해 해상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를 넘어 커다란 평원이 존재하는데요. 이 평원의 이름을 북유럽 평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폴란드 사이엔 딱히 자연의 방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며 살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쟁을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쪽을 먼저 점령하고 양쪽을 신경 쓰기 싫었던 곳이죠. 이 평원이 러시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긴 보급로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유명하죠. 가도 끝이 없는 길에 심지어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 길을 정복한 정복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러시아엔 항구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바다가 얼어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유도 이 항구가 부동항이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면 북유럽 평원이 끝나며 우랄 산맥이 나타납니다. 이 산맥을 기점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나뉘죠. 러시아가 보통 유럽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서쪽 부근이 사람이 살기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이쪽에 살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아시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우랄 산맥 높은 부근엔 아시아가 시작되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맥을 지나 조금 동쪽으로 이동하면 시베리아가 나타납니다. 시베리아엔 상당량의 광물 자원과 원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지정학의 핵심은 천연가스와 부동항입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늘리기 위해 분주하고 천연가스로 서유럽을 쥐고 흔들기도 합니다. 지리의 힘에선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천연가스라 언급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지리의 힘에 나온 내용을 복잡해질 수 있는 정치적, 역사적 내용을 생략하고 지리적인 정보 위주로 전달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